서울의 버스터미널, 서초구 반포동의 센트럴시티 터미널과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 3795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연결,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 남부터미널,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연결, 광진구 구이동의 동서울종합터미널,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연결됩니다. 시외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서 서울에 방문하시거나 서울에서 출발하실 때 이곳 터미널들 중 한 곳은 꼭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해당 터미널에서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여러 지역으로 가는 시외나 고속버스 노선들이 운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터미널들 말고 여러분은 상봉터미널을 아십니까? 오늘 살펴보는 상봉터미널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합니다. 상봉터미널, 1985년에 개장했고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터미널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광역철도 망우역과 서로 인접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수준의 거리입니다. 광역철도 망우역과 바로 붙어있는 KTX 상봉역 승강장도 포함되고 7호선도 정차하면서 일부 ITX 청춘열차도 정차하는 원래 상봉역과도 인접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정차역과 연결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이란 점은 처음에 언급했던 곳들과 공통점입니다. 또 시외 고속버스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면 고속도로 IC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를 꼭 볼 수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이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또는 잠원 IC, 서울 남부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동쪽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일 IC 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시점 쪽으로 연결,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와 인접합니다. 모두 버스들이 드나드는 곳에 해당됩니다. 상봉터미널과 인접하는 고속도로 IC는 북부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중랑 IC지만 중랑 IC를 거치는 29번 고속도로가 남구리 IC에서부터 포천의 신북 IC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조금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남은 노선은 하나밖에 없고 해당 노선은 29번 고속도로가 아니라 100번 고속도로에 있는 I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봉터미널, 여기서 실질적인 터미널로서 기능을 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화살표로 표시된 지하 1층 정도밖에 없습니다. 건물 1층으로 먼저 들어가 보니 공실인 공간 하나와 함께 승용차 몇 대가 보입니다. 옆에는 운전학원 사무실로 쓰이는 공간이 하나 있고 이 가운데에 상봉터미널 대합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몇 달 전 유인 매표소 운영을 종료하고 무인 발권기만 가동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승강장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바로 앞에 의자들이 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폭의 플랫폼에서 버스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운행하지 않은 행선지의 글자는 가려져 있으며 버스들의 박차 공간이었을 공간에 버스들은 하나도 없고 뒤쪽에 승용차들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명칭은 터미널인데 바깥에서 본 상봉터미널의 전체적인 모습은 번듯한 터미널의 분위기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터미널 건물에 있을 법하지 않은 자동차 학원이 들어섰거나 2층에 경륜장, 경정장, 바로 이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나 대형마트가 둘러싸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주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이란 요소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봉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단 한 가지로 원주행 시외버스밖에 없습니다. 상봉 원주 노선은 현재 금강고속에서 하루에 6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봉에서는 7시에서 20시까지, 원주에서는 7시 20분부터 19시 50분까지이지만 하루 운행 횟수 때문에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통으로 운행하지 않고 전 차량이 구리와 문막을 경유해가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서울이나 서울 경부에서 가는 원주행이 문막 경유와 직통으로 운행하는 차량편들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봉 대전복합 노선은 하늘고속에서 단 2번만 운행했고 각 터미널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만 우등고속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며 직통으로 운행했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운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노선은 4월 1일부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2010년대 하반기쯤에만 해도 호남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있었는데 바로 광주행과 전주행이었습니다. 상봉에서 광주나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은 당시에 금호고속과 중앙고속에서 운행했던 노선이지만 당시에 소수로만 운행했습니다. 여기서 금호고속이 중앙고속보다 먼저 자리를 뜨면서 한동안 중앙고속 단독 운행으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상봉에서는 청주로 가는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역시 소수만 운행했습니다. 중앙고속에서 운행을 담당했고 속리산고속도 운행을 담당했으나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만 해도 30회 운행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넓은 편이었습니다. 상봉에서 광주행이나 전주행 그리고 청주 고속행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중앙고속이 여러 노선을 정식으로 정리하면서 자연스레 노선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해당 노선들 말고도 진주행이나 부산행, 대구행과 같은 경상권 노선도 운행한 바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터미널에 가야 이용할 수 있는 행선지입니다.
원주행 시외버스 말고 다른 시외버스 노선도 있었는데 강원권은 홍천 방향이나 인제, 속초 방향 시외버스도 운행했고 춘천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 화천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 횡성, 평창, 강릉으로 가는 시외버스, 경기권은 양평이나 여주 방향 시외버스도 운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 행선지는 직통이 아니라 중간 경유지가 몇 군데씩 있었던 시외버스였는데 여주행은 구리, 양평, 대신 등을 들러가며 운행했고 강릉행은 양평, 용두리, 횡성, 군내, 장평, 진부, 횡계 등을 거쳐가며 운행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여주행이나 강릉행 직통 노선보다 소요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상봉터미널에 남아있는 노선이 있긴 하지만 상봉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리 문막경유 원주행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평상시 10에서 3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하는 원주행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통편이 다수이고 문막경유 차량편이 적기 때문에 문막으로 가시는 분들은 문막경유 차량편이 운행되는 시간대에 맞춰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상봉터미널에서 가까운 KTX 상봉역에서 만종역으로는 그다지 많이 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나오는 청량리역에서 만종역으로 가는 강릉선 KTX와 원주역으로 가는 중앙선 기차까지 더 많은 차량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차로 문막읍까지 이동하는 것은 서원주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 서원주역에서 문막읍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하루 3회만 운행하는 공영버스 5번밖에 없습니다. 상봉 대전복합 노선은 한일고속에서 하루 2회 운행했으나 3월 31일까지만이었고 4월 1일 이후로 예약처에서 안내하는 화면에서조차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봉터미널은 상봉발 원주행 노선만을 위한 공간으로 더더욱 초라한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노선 운행 횟수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접근 난이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무리 중랑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거나 청량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지만 망우역과 인접한 역인 상봉역에서 7호선을 타고 바로 고속터미널역까지 갈 수 있고 건대 입구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잠실역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바로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끼고 있는 강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터미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봉터미널의 공식 폐쇄는 2023년 12월 1일이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폐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2000년 중 터미널 축소 이전이 결정되고 사업 폐지 소송 승소와 상봉터미널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신아주의 소개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이유라면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등장 및 여러 버스들의 동서울 착발 노선 운행, 지하철 2호선이 동서울 종합터미널 바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가 실제로 감소해서 1995년 9,252명을 시작으로 2005년엔 1,600명이 되었습니다. 10년 사이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같은 다른 터미널 등으로 인해 상봉터미널을 이용할 이유가 많은 부분에서 없어지기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운행 노선 수나 버스 배차 횟수도 줄어갔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 5개 동을 조성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12월 29일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고 2024년 1월에 착공해 2027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청년 드림 허브 센터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입주를 통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중랑구에서는 상봉터미널이라는 시설과 같이 전체적으로 재개발하지 않고 다른 방면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상봉터미널의 운영 종료가 발표되었고 상봉터미널 사업자 신아주에서도 지금은 상봉터미널 개발 사업 기반의 종합부동산 전문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봉터미널이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난 이후에는 원주행버스가 임시 승강장을 쓰게 할 예정이지만 이 노선마저도 12월 말까지만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은 상봉터미널이 있었다는 화면 자료 말고는 흔적을 찾기 어려울 곳으로 보입니다. 개장한 지 38년 만에 상봉터미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랑구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거나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도 쉽게 이용하러 갈 수 있는 거리에 터미널이 없어지고 상봉터미널 폐쇄 이후 한강 북쪽 소재 정식 터미널은 동서울 종합터미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건물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